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바른부동산 바른지오 이조입니다. 오늘은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상가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저도 그 길 다니면서 뭐 공실인 상가들을 보고 그다음 매물 찾아보고 하면서 그 권리금은 협의라고 돼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상가들은 권리금이 얼마나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 궁금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권리금의 종류와 상가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권리금의 정의 등에 나타나는 것처럼 권리금이란 것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일단 상가 권리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바닥 권리금, 두 번째 영업 권리금, 세 번째 시설 권리금, 네 번째 이익 권리금. 일단 바닥 권리금이란 뭐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점포의 입지, 상권 등의 어떤 장소적 이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권리금을 말하는 거고요. 영업 권리금이라는 것은 영업 노하우, 거래처, 수, 신용 등이 바탕이 무형적 가치의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시설 권리금은 시설, 비품 등 유형 자산의 가치의 대가를 시설 권리금이라고 말을 하고요. 일단 이익 권리금은 약간 구분이 어렵긴 한데 영업 허가권의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단 권리금을 이익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바닥 권리금, 그렇죠. 바닥 권리금은 일종의 자릿세, 장소적 우위를 바탕으로 인근 상가의 상권과 수요자에 따라 그 권리금의 규모가 정해지는데요. 바닥 권리금이 있더라도 시장 상황이나 수요 및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권리금이 감액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실인 상태로 오래가 지속이 되며 권리금을 계속 낮추거나 임대료 부담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감액이 돼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예. 너무 또 공실이 오래되면 일단 이제 기존 임차인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지 저도 현장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알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영업 권리금이란 것은 해당 업소의 무형적 자산과 가치, 영업 노하우, 거래처 수 및 고객 명단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영업 권리금을 산정하기가 사실 권리금 산정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개월에서 12개월 이 사이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실상에서는 산출하기도 어렵고 근거가 부족해서 기준을 따로 찾자면 부가가치 신고 금액이나 포스, 기획 매출 통계 등을 활용해서 영업 권리금을 반영을 합니다. 시설 권리금이란 일단 임차인이 창업 당시 투입했던 시설이나 비품, 인수 비용, 비품 등의 인수 비용, 그다음 인테리어 이런 비용 이 투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건데, 사실 시설 권리금이라는 거는 경관 연수에 비례해서 감가가 일반적입니다. 사용 연수에 따라 고정률이나 또 이제 트렌드 유행이 뒤처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익 권리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업종의 변경 없이 사업사의 이제 연속성이 유지될 경우, 일단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같은 인허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이익 권리금으로 측정합니다. 적정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뭐 양도인은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양수인은 뭐 일단 기준이나 판단 어떤 기준이 없으니 적게 지급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에 권리금은 업종별, 위치별, 시설, 경관 연수, 양수도, 시점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권리금을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근거 자료, 매출 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그다음에 주변 유사 업종의 권리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뭐 임차인이 큰 금액의 어떤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제 영업을 하다가 뭐 퇴점을 하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임내 권리금은 이제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2015년 5월 1일 상가 임대차법의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해당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물은 물론 당연히 상가 임대차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로 제한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교회 등의 경우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관련 규정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어떤 조항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가 권리금 계약서 이제 뭐 법정 양식은 아니지만 표준 양식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고 그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근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의 표시가 나오겠죠. 소재지, 면적, 업종, 상호, 전용 면적, 뭐 허가 등록번호 등.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현황, 임대차 관계, 뭐 보증금이 얼마니, 관리비, 월차임, 부가가치세, 계약기간 등등 있고 계약의 내용, 권리금, 전체 권리금 지급, 총 권리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구분이 돼 있고 일단 권리금 내용, 계약서 내용 중에 뭐 유형의 재산적 가치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뭐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등등 그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뭐다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등등 이런 기재하는 난이 있고요. 나머지 뭐 임대차 계약과의 관계,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조항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에 포함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일반 조항들도 중요하지만 권리금 계약은 일단 어떤 특약을 어떤 조건으로 넣느냐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약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권리 양수도 계약은 현 시설 상태에서 계약이며 양도인은 보유한 모든 시설물을 양수인에게 잔금과 동시에 이전한다. 일단 시설 권리금 같은 경우에 이 특약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권리 양수도 계약일 이후에 권리 양수도 계약의 대상 부동산이 저당권, 가압류, 뭐 강제경매 개시 기입 등기, 가처분 가등기 등의 등기부에 기재되었을 경우 양수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제한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한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특약일지 모르겠지만 또 유리한 조건의 특약 사항을 집어넣는 게 이제 넣도록 노력을 많이 이제 협의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뭐 본 권리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금에는 시설물, 부대시설, 비품 일체, 거래처 내역, 고객 장부 일체를 포함한다. 영업이 중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중요한 특약 사항이 될 수 있겠죠. 두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파기될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위약금 없는 조건으로 반환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비자유 업종인 경우에는 영업 인허가 사항은 양수인 책임으로 한다. 이게 뭐 각 조건이라든가 그 인허가 조건을 이제 부합 못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양도인이 그까지 자기가 이제 제어를 하고 물론 적극 협조를 하겠지만 이게 뭐 인허가가 또 이제 안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조항은 특약사항에 꼭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인이 고지하는 행정처분 등 하자가 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위약금 없는 조건으로 반환한다. 그렇죠. 고지하는 행정처분 등의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처분을 양수인이 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업금지 조항. 양도인은 본 점포로부터 반경, 예를 들어서 뭐 몇 킬로 이내에 동일 업종을 영업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지급받은 대금을 위약금 없는 조건으로 반환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특약사항은 꼭 상가 건물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기재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계약 당사자인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죠. 남의 계약이 아니고 자기 본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멍하니 앉아서 중개사가 어떻게 하고 뭐 상대방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뭐 장애영업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뭐 나름 노하우 있으셔가지고 협상을 잘 하시지만 초보 창업자인 경우에는 이런 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각 단계별 스텝 바이 스텝, 그 다음에 그 스텝별 체크리스트를 만드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고 계약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가셔가지고 협상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뭐 후회나 큰 손실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창업의 꿈을 가득 안고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임장, 권리금 분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 준비를 하실 텐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권리금 계약서 그리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권리금 뭐 종류와 권리금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 보내세요. 바른지오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